네,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참변을 놓고 막을 수 있던 사고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책임을 어디에 물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 곳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금 8명이 숨지고 2명이 가까스로 구조가 됐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봤을 때 아파트 내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고 사고 원인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당시 정확한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좀 대령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지금 지상으로 빼야겠다라고 시작된 방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 내용을 보면 사실 당연히 침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하라. 정말 정상적인 방송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4시에 출근한 이 아파트 관리소장께서 5시 20분쯤 차량을 옮기라는 안내 방송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5시 50분경에 갑자기 아파트 정문과 불과 150m 떨어진 냉천에서 완전히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서 CCTV를 보면 완전 침수까지,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침수되기까지 한 8분가량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내가 지금 방송을 할 당시에는 차량을 이동하라고 말할 당시에는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거나 하천이 범람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계시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실제로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주변을 순찰하시면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시던 와중에 이제 아무래도 차량의 피해가 예상이 되다 보니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키시려는 의도에서 하신 일인데 일이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관리소장도 지금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차를 지금 빼라고 방송을 했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방송을 할 당시에는 배수 펌프가 다 작동을 하고 물이 안 들어왔다. 물이 차서 넘칠 줄은 몰랐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하 주차장이 10분 만에 잠겼다는 거잖아요. 8분에서 한 10분 정도 만에 그렇죠. 잠겼다는 건데 소방당국도 지금 하천 범람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 건가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연재해였잖아요. 좀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그 피해는 사실 예견되는 상황이었죠. 이를 얼마나 인재가 되지 않도록 자연재해지만 이거를 인간들이 잘 막아내느냐가 사실 이런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지금 새벽 이른 시간에도 순찰을 돌고 뭐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배수 펌프를 확인하고요. 뭐 지금 하수도 같은 것에 뭐 막혀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조치들은 취하셨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여기서 더 문제되는 쟁점은 하천 범람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가 저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단순히 이 아파트 배수, 지하 주차장의 배수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천이 범람하여서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소방 당국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관리하는 측에서 하천 범람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 여부 네. 그렇다면은 지금 포항시 측이 제대로 안전 안내 방송, 경보 방송은 나왔는가 주변에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으니 빨리 대피하라거나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출입하지 말아라라는 뭐 가이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러니까 업무상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정도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과실일지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업무상 과실이 있었을지 주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상황이 있었을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요. 지금 관리소장님은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좀 불안함과 중압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좀 함부로 매도하는 건 또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후 관계를 좀 천천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항시나 정부 당국의 안내가 미비했던 건지 이런 점도 좀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결국 하천이 범람하면은 순식간에 도로로 물이 많은 양이 쏟아붓기 때문에요. 아무리 뭐 모래상자를 쌓아놓고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다고 해도 배수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은 물이 쏟아 부어지게 되면은 사실 배수 펌프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천이 범람했는데 제대로 안내 방송이 나왔는지 여부 등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하 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서초구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 한 명이 실종됐다가 숨진 사례도 있었고요. 지난 차바 태풍 때에도 울산의 빌딩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집중호우 때마다 지하 주차장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 내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한 관련 기준, 건축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이제 완전히 지하 주차장을 개폐해 버려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완전히 이렇게 개폐가 되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지금 건물들이 다 새로 짓는 건물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연한을 굉장히 지난 오래된 건물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 완전히 개폐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배수 시설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에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제대로 펌프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관리 자체가 사실 뭐 이거를 보상하는 이거를 확인하는 인력들의 부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과거에도 저희가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태풍 피해와 관련된 각종 아파트 내 소송이 일곤 있었잖아요. 그렇죠. 태풍 이후에 아파트와 입주민 사이의 소송 어떤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020년도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가면서 그때에도 꽤 피해를 입혔었거든요. 그 당시 부산 지역에선 아파트에서 나무까지 태풍이 불다 보니까 이제 주차가 이제 지하에 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 주차해 놨던 차량에 대해서 나무가지 같은 것들이 이제 차량으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 차량 2대 정도가 이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당시 그 입주민, 그 차량 주인 입주민의 보험사 측에서 뭐 한 대당 560만 원, 390만 원 가량의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후 이 입주민의 보험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보험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했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이 관련 사안에서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디까지 이 태풍에 대비하여 주차장을 관리했어야 되느냐가 쟁점이 되었고 이미 이 아파트가 30년 정도 된 좀 오래된 아파트였다는 점 그리고 지상에 이런 낙하물 때문에 이제 태풍이 있으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차량을 좀 옮겨두어야 한다는 안내를 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서 그 구상권의 범위가 전체 피해액의 20% 정도만 인정이 되었던 판례가 있습니다. 네. 좀 본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 어쨌든 발생을 계속 재발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좀 안전시설을 건물에 설치를 하면 풍수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지자체에서 좀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진 않지만 법리적으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결국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점을 분석하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는 건물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도심일지라도 지금 이미 건물들의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즘 최신식 건물들은 그래도 이런 침수에 대비하는 시스템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건물들의 경우에 사실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처벌 규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건물을 짓거나 지하 주차장을 시공할 때
갖춰야 하는 그 요건들을 정말 엄격하게 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근본적이지만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원칙이 바로 서야만 이런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대형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제도 그리고 규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린 유튜버가 있습니다. 영상 보셨죠? 네, 사실 전 이거 보고 네.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 계속 안내가 나오고 있었죠. 방송을 통해서도 위험하다, 예. 조심해야 한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태풍을 뭐 현장에 중계하겠다 예. 고 나서면서 이제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여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죠. 네, 경찰은 결국 유튜버 일행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을 했는데 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범죄 처벌법밖에 왜 적용이 안 되냐 이 부분부터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위험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위험 지역, 뭐 항만 구역 내 반파제라던가 이런 해안에 접근하면은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은 항만법에 나와 있지만 이 마린시티 구역이 항만법 내 구경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뭐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지금 대피 구역이 선포된 상태에서 대피하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어겼다면은 뭐 재난안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예. 태풍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의 지시를 불응한 정도에 불과해서 이건 좀 경범죄 처벌법으로 의율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고작 10만 원 가량의 벌금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도들, 뭐 이렇게 위험 지역에 자꾸 접근하고 곧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하는데 무리해서 산행을 하거나 무리해서 수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딱 맞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좀 경범죄 처벌법은 아무래도 좀 가볍게 여기게 되잖아요. 10만 원 정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이런 좀 사고가 팽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일 오전에는요, 30대 외국인 남성이 해운대 바다로 뛰어드는 일도 있었거든요. 외국인은 그냥 수영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처벌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사실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죄지 문제가 되는 그 장소가 한국인 경우,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데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딱 맞게 의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경범죄 처벌법 뭐 적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크게 뭐 지시를 불응하지는 않고 바로 뭐 조치를 해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뭐 수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이분들이 위험에 빠지면 이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또 예. 생명들이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장난, 이런 행동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였는데 이 또한 세부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날 또 여수 바다에서는 패들보드를 타던 30대 2명도 해경에 적발이 됐습니다.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 내용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상레저안전법에 이제 운항 규칙을 위반한 건데요. 지금 태풍 경보 내려온 상황이었잖아요. 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 경우에 따른 이 조항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뭐 파도나 바람을 이용한 그것만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전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규정, 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처벌 수위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뭐 그 과태료 처분이 경하다고만 꼭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지금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태풍이 오고 있다, 조심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패들보트를 탔다는 것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행동이기
때문에 예. 어떤 처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 다시 한번 가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17명의 사상사고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사고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판결 내용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어떻게 네.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5층 건물이 철거 과중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도 본 화면이지만 매번 볼 때마다 정말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되게 되면서요. 지금 도로를 덮쳤어요. 도로에 그대로 덮치게 되면서 버스를 덮쳤거든요. 예. 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던 사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사실 검찰에서는 7년 6개월, 최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지금 이 1심 판결 내용을 보면은 담당자 7명, 이 사건에 관련된 담당자 7명에 대해서 이 현장 소장에 대해서는 2년 집행유예 3월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금고 1년 집유 나온 것들이 있고 이제 최고 형량이 최대 그 사고 책임자로서 최대 징역이 3년 6개월 정도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처벌을 받은 담당자들은 이 현대산업개발과 그리고 하청업체, 또 재하청업체 직원들, 관계자 등 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현대산업개발과 그리고 그 외 하청 그 기업에 대해서는 2~3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네.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고 형량이 최대 징역이 3년 6개월 정도 선고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쟁점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철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건물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부실 철거를 직접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은 알고도 모른 척을 했는지의 여부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 결과 최고 3년 6개월형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산업재해에 관련한 판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이런 공사 현장이 굉장히 대규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름을 아는 대기업, 현대산업개발이 수주를 했다고 해도 현대산업개발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청을 하게 되고 또 재하청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세 부분으로 좀 쪼개져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누가 얼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지금 철거 중에 와르르 건물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재판의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과연 철거가 애초에 기획한 대로, 애초 계획대로 철거가 이루어졌는지가 네. 쟁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철거를 제대로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대체 하청업체 측의 잘못인 것인지 아니면 현대산업개발도 이렇게 철거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안정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도 조치가 미비했던 건 아닌지 등의 쟁점이 있었고요. 대부분 이런 조치 미흡이라던가 철거 계획 변경 등은 인정이 되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양형 기준이 참작에 따라서 이런 형량, 최고 형량 3년 6개월 정도가 예.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이 광주 학동 이 참사가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제대로 완비가 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에는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전에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한다고 해도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면서 결국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기업 총수들, 기업 경영 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경영 책임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한다면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된 법이거든요. 네. 결국 이런 법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방 조치와 관리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라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서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굉장히 처벌 규정이 모호해서 언제 처벌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바른 처벌과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까요? 2심 대법원까지 계속 이 사건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쟁점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이런 부실 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관여했는지, 실제로 부실 철거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그 개별 담당자, 하청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할지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크게 이번 1심 판결에서 내린 기조와는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겠지만 어떤 양형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